오늘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을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보며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폭로와 반박, 그리고 감정 섞인 비난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뻔한 감정 싸움이나 자극적인 사생활 이야기는 배제하겠습니다. 대신 사건의 진짜 본질에 집중하려 합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양측이 주고받았던 합의서 초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속에는 양측의 진짜 속내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입수된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이 합의가 깨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앞서 사건의 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오고 간 시점과 실제 만남의 타이밍이 묘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지난 12월 8일 새벽 전 매니저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박나래 씨는 서로 오해를 풀었다, 감정적인 앙금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 측의 기억은 전혀 다릅니다. 매니저 측은 그 만남이 단순한 화해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만남 3일 전인 12월 5일에 이미 1차 합의안을 박나래 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새벽의 만남을 구체적인 배상 조건을 확정짓는 담판의 자리로 인식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넘어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확인하러 간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대했던 확답을 듣지 못하자 이 만남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엇갈린 기대치는 만남 직후 더욱 강력하고 날선 내용이 담긴 합의서 초안이 오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합의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돌한 지점은 역시 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 돈을 왜 주는가에 대한 명분이었습니다. 먼저 박나래 씨 측이 보낸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도 치밀한 법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 금원은 법률상, 계약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다만 퇴사자들과의 과거 관계를 고려해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문구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너희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내가 잘못해서 주는 돈이 아니다. 하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불쌍해서 챙겨주는 위로금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귀책 사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만약 매니저들이 이 조항에 동의하고 돈을 받는다면 추후에 박나래가 잘못해서 배상금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의 합의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칩니다. 매니저 측은 재욕조를 통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성과급이 엄연히 존재한다. 갑박나래의 불법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매니저 측에게 이 돈은 박나래 씨의 호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했던 밀린 임금이자 박나래 씨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배상금인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적선하듯 주겠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내 빚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 이처럼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합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형사사건과 직결된 특수상해 관련 조항입니다. 박나래 씨 측 합의서에는 전 매니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티스트가 퇴사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잔을 정리하는 도중 상처를 입은 사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언론 대응에 적극 협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던진 물건,
혹은 물리적 행사에 의해 사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합의서를 통해 이 혐의를 완전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네가 청소하다 다친 거야 라는 것을 문서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만약 매니저가 돈을 받고 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매니저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더 나아가 추후 수사 과정에서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무고죄의 위험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었겠지만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박나래 씨 측이 특수상해 무마를 원했다면 전 매니저 측이 내민 카드는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매니저 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박나래 씨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갑박나래은 현재까지 제기한 모든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허위 사실임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표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 주장의 목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매니저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의 책임이 매니저에게 있다는 주장,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를 빌미로 매니저들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 이 모든 것이 박나래 씨가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문서로 남기고 대중 앞에서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에게 자신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것은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각오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요구 조건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사회적 매장이나 다름없는 조건을 내걸며 기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 즉 위약벌 위약금 조항에서도 양측의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이 숫자 차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박나래 씨 측 합의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퇴사자들은 합의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10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10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이 거액을 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죽을 때까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압박입니다. 전 매니저 측은 이 조항을 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독소 조항이자 갑질이라며 격분했습니다. 반면 매니저 측이 제시한 금액은 사뭇 달랐습니다. 위반 1회당 3천만 원 혹은 1억 원을 지급한다. 물론 1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이 부른 10억 원과는 그 무게감이 천지 차이입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의 입을 막기 위해 압도적인 금액으로 찍어 누르려 했고 매니저들은 상식적인 선에서의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10배가 넘는 금액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권력 관계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쟁점은 바로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합의서를 통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털고 가려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퇴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한다. 기획업 등록 처리가 늦어진 것 또한 매니저들의 허위 보고 때문이었음을 확인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 모든 행정적 미비점의 귀책 사유가 자신이 아닌 매니저들에게 있음을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니저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자신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정 절차 하나하나까지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오간 합의서 초안을 심층 분석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의 합의 불발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선의의 위로금을 주는 대신 모든 법적 책임 면제와 완벽한 비밀 유지를 원했습니다.
반면 전 매니저는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박나래 씨의 공개 사과와 혐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서로의 상처만 헤집어 놓은 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제3자인 언론이나 여론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오직 수사기관의 차가운 물증과 법원의 엄정한 판결만이 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있을 경찰 소환 조사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저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